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오징어 게임인가? 뭐 그런 것. 이 넷플릭스 드라마 이번에 뭐 대박이 났잖아요. 추석 연휴 동안 저도 그거 봤는데 재밌더라고. 그래서 지금 엔터주 같은 경우 있잖아요. 엔터주 뭐 미디어 컨텐츠 제작하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 뭐 키스트도 있을 거고요. 뭐 초록뱀? 와, 얘네들도 진짜 많이 빠졌네요. 초록뱀 미디어 같은 경우는 좀 자리가 나쁘지는 않긴 하네요. 영상 컨텐츠 만드는 회사. 그래서 이런 드라마 컨텐츠 제작하는 요런 쪽 영상 컨텐츠 제작하는 키스트, 초록뱀 미디어, 뭐 초록뱀 컴퍼니, 스튜디오 드래곤 요런 식의 종목들을 눈여겨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또 이제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가 11월 달, 12월 달 한국 상륙 여기에 대한 이슈도 있으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는 지금 초록뱀 같은 경우를 봐도 일단 뒤에 거래량 큰 거 하나 살아 있죠. 제가 좋아하는 건 이런 거라고 했으니까 뒤에 거래량 크게 살아 있는 종목이니까 이런 것도 구간만 좀 잘 잡으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지금은 사실 개별 종목의 차트보다도 시장 상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들어간다라고 하더라도 아래로 막 1배수 한 두 번 한다라는 생각으로 구간을 잡는 게 맞을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일단 오늘 장 초반 움직임 좀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초록뱀 미디어가 분봉이든 일봉이든 자리가 괜찮긴 한 것 같습니다. 카카오톡 무료 체험방 참여 방법. 영상 하단의 리딩방 참여 링크를 눌러주세요. 참여 코드는 영상 상단 배너를 참조하여 오픈 채팅방에 입장해주세요. 입장 후 인사 부탁드립니다.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시고 갭 교육 영상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지리산에 가서 오징어 게임을 하다 지옥을 보다. 지옥 관련주 이러니까 좀 웃기잖아, 뭔가 어감이. 그거랑 제가 아침에 영상으로 말씀드렸던 게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영상 컨텐츠 제작에도 집중이 되겠죠. 자,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가 11월 달에 11월, 12월에 한국에 상륙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독점 콘텐츠들이 많죠. 물론 디즈니 플러스가 없는 거 아닙니다. 디즈니 저작권 엄청 많죠. 어벤져스도 아마 디즈니 거 아닌가 싶은데, 마블 스튜디오. 그것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독점 콘텐츠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맞아요. 디즈니라는 곳에서. 그런데 약간 국내 넷플릭스 시장에서 K-드라마 열풍이라고 막 불리고,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사실 해외 컨텐츠를 보기보다는 국내 컨텐츠, 넷플릭스 독점 컨텐츠들을 사람들이 좀 선호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디즈니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컨텐츠 제작하는 곳과 협업을 해서 디즈니만의 독점 K-드라마, K-컨텐츠를 만들 필요성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 주목받고 있는 게 당연히 뭐 스튜디오 드래곤도 괜찮고, 이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좀 무거운데 오늘 스튜디오 드래곤도 좀 올랐고, 스튜디오 드래곤도 진짜 많이 올랐다가 다 빠졌네 진짜. 이거랑 키스트, 사실 키스트 같은 경우는 리딩 많이 했었어요. 자, 오늘 키스트가 그 드라마 컨텐츠 제작하는 곳 중에 대장격이었습니다. 키스트가 제일 많이 올랐고, 또 아침에 여러분들한테 좀 잡아드렸던 게 초록뱀 미디어였죠. 제가 지금 현재 차트로서 제일 괜찮은 종목이 아침에 이 초록뱀 미디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뒤에 받쳐주고 있는 거래량이 워낙 괜찮기 때문에 그 아침 영상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초록뱀 미디어를 이 세 종목 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잡아드렸는데 일단 키스트가 잘 갔습니다. 지금 영상 콘텐츠 제작하는 곳 IHQ도 있긴 한데 얘는 윤석열 관련주로 묶이면서 사실 너무 지금 좀 바보가 됐어요. 오늘 얘도 7% 가까이 슈팅이 나왔네요. 위에 갭자리가 있기는 한데 비운의 종목이야 이것도 진짜. 근데 메꾸긴 하겠죠? 망할 회사는 아니니까. 어쨌든 스튜디오 드래곤, 키스트 뭐 이런 전체적으로 영상 컨텐츠를 제작하는 회사들의 낙폭이 굉장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한 번 더 수급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초록뱀 미디어가 제일 자리가 괜찮은 것 같기는 해요. 큰 부담이 없어요. 물려도 별 걱정도 안 되고 뒷거래량이 많다 보니까 일단 이 세 가지 중엔 초록뱀 미디어 쪽으로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제이콘텐트리 같은 경우는 이제 조만간 방영할 지옥 관련주긴 한데 약간 지옥 관련주 이러니까 지옥 갈 것 같아 저거 사면.
카카오톡 무료 체험방 참여 방법. 영상 하단의 리딩방 참여 링크를 눌러주세요. 참여 코드는 영상 상단 배너를 참조하여 오픈 채팅방에 입장해주세요. 입장 후 인사 부탁드립니다.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시고 갭 교육 영상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종목 좀 계속 눈여겨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얘네들은 디즈니 플러스랑도 엮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또 워낙 갈 게 없기도 하니까. 자, 그럼 내일 일단 이제 시초에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거는 그거예요. 시초에 눈여겨볼 종목군들은 당연히 시간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여줬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보면은 그런 거 여러분들이 가끔 이렇게 핸드폰에 문자 오잖아. 내일 급등주, 뭐 이 종목 얼마나 올라가는지 보십시오. 막 이러면서 막. 다음날 또 그게 다 이제 시간에서 올라간 종목을 콕콕 집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자, KC. 자, 이 종목이 시간으로 올라갔던 거는 삼성전자가 테슬라 자율주행 칩을 제작하기로 했다 라는 뉴스가 장 끝나고 뜨면서 KC가 올라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차량용 반도체, 자율주행 반도체 요런 쪽 애들이 내일 시초에 좋은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겠죠. 오늘 미증시까지 괜찮다라고 하면 사실 오늘 국내 증시는 상승해도 나쁘지 않았지만 다른 나라 증시들이 우리가 연휴 기간 동안 너무 많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 증시들은 거의 그 뺨따구를 한 5대 10대씩 맞았거든요. 근데 그냥 우리나라 증시는 그냥 한두 대 맞고 퉁친 거예요. 그래서 아마 내일 국내 증시도 반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렇다고 하면 사실 오늘 좀 떨어진 종목들이 그냥 골고루 반등이 나오는 장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기는 한데 말이지. 어쨌든 시간에서 이렇게 KC라든지 AD 칩스, 칩스 엔미디어, 뭐 NCN 요런 애들 있잖아요. 요런 칩스 엔미디어 뭐 요런 것들이 보여지는 거 보니까 텔레칩스도 마찬가지고요. 그 차량용 반도체 쪽으로 내일 시초에 움직임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만약에 내일 시초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사실 KC는 10% 갭되니까 들어가기 좀 그렇고, 그럼 또 어떤 종목들이 자리가 좀 괜찮은가 이런 걸 보는 거죠. 자, 칩스 엔미디어 같은 경우도 뒤에 거래량 괜찮네요. 그리고 얘 오늘 시간에 얼마 올라갔니? 시간에 3%. 자, 그러면 얘는 내일 시초에 갭이 뜬다라고 하면 60일선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이 정도 구간이면 내일 KC 서킷 풀리고 조금 더 올라가 준다. 그럼 얘도 121선 정도까지 추가 상승폭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얘 지금 자리 보니까 얼추 삼각수렴 차트를 긋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저점을 유지시키면서 고점을 끌어내리는 삼각수렴형 차트죠, 이게. 자, 그럼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치면 얘는 이렇게 움직였던 거예요. 자, 그럼 내일 삼각수렴형 상단을 뚫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슈팅이 나와서 얘 같은 경우는 15,500원 위까지도 슈팅이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이렇게 칩스 엔미디어 같은 경우도 자리 나쁘지 않아요, 일단. 그리고 아마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모트렉스랑 텔레칩스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드렸었나? 자율주행 쪽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아마 모트렉스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위로 슈팅이 나왔어요. 모트렉스는 아마 많이들 먹고 나오셨을 거예요. 모트렉스 추천한 사유는 뒷거래량이 충분한 종목이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노리고 추천했었죠. 모트렉스도 잘 먹고 나왔을 거고, 그 당시에 텔레칩스 자리가 아마 요쯤 되지 않았나 싶어요. 여기 121선 이탈 안 하는 움직임, 그리고 어지간하면 텔레칩스 여기 볼멘 하다는 안 깰 것 같다 뭐 이렇게 말하면서 잡아드렸던 것 같은데, 텔레칩스 같은 경우도 시간에서 한 3, 4% 올라가지 않았을까? 4% 정도 올라갔네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사실 잡기가 부담스러워요. 여기 한 요 정도 가격에서 시작을 한다라는 건데, 그럼 이제 241선 위로 올라오는 건 좋아. 근데 아래 갭자리가 좀 부담스럽거든요. 내일 만약에 시장에 더럽게 갈 게 없어서 차량용 반도체만 가면, 자율주행 반도체 요런 것만 간다라고 하면은 위로 치고 올라갈 수 있겠지만, 차라리 그럴 바엔 칩스 엔미디어가 더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얘가 더 크게 갈 수도 있어서 일단 차트가 삼각수렴형에서 수렴한 상태에서 위로 쳐주는 거니까 일단은 우선순위로 따지면 현재까지는 텔레칩스보단 칩스 엔미디어를 좀 더 높게 평가를 하고요. 카카오톡 무료 체험방 참여 방법. 영상 하단의 리딩방 참여 링크를 눌러주세요. 참여 코드는 영상 상단 배너를 참조하여 오픈 채팅방에 입장해주세요. 입장 후 인사 부탁드립니다.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시고 갭 교육 영상 시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텔레칩스. 자, 텔레칩스 같은 경우도 오늘 241선 부근에서 시작할 가능성이 높은데,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낙폭이 크고 제대로 된 반등이 한번 나온 적 없기 때문에 61선이나 121선 정도까지는 기술적 반등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텔레피스도 눈여겨보실 필요 있어요.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볼린저 밴드 하단선을 이탈하게 되면은 얘는 지금 241선을 최근에 이탈한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2020년 10월부터 1년 동안 121선 몇 번 건드린 적은 있어도 241선을 이렇게 쉽게 이탈한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쉽게 이탈했다는 것부터가 뭔가 찝찝해요. 오늘 이 위로 안착해서 끝내준다면 모를까, 그게 아니고 만약에 이 볼벤 하단까지 이탈하게 되면 굉장히 재미없는 위험한 그림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텔레치스 투자하시는 분들은 볼린저 밴드 하단선을 기준으로 손절가를 잡고 투자하시면 됩니다. 자, 이 자리는 오늘 금일 가격 기준으로는 15,300원이지만 볼밴도 계속 움직이죠. 그러니까 이런 건 실시간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칩스앤미디어. 칩스앤미디어 같은 경우는 어제 영상에서도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삼각수렴형 차트를 만들고 있는 상황에 뒤에 거래량도 나쁘지 않은 게 하나 있어요. 삼각수렴형 차트는 그랬죠. 저점을 일정 수준, 솔직히 칼같이 맞출 수는 없어요. 저점을 일정 수준 유지를 하면서 고점을 낮추는 차트 패턴을 삼각수렴형 차트라고 했는데, 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지금 거의 삼각형이 수렴 단계에 왔죠. 삼각수렴형 차트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서 매수를 하는 거예요. 이 고점 낮아지는데 그 고점을 뚫고 위로 올라갔을 때 시세가 나올 수 있거든요. 241선 계속 지지받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14,000원. 손절가는 14,000원 잡고 투자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 목표가라고 한다면은 일단 핵심은 여기를 뚫냐 못 뚫냐가 될 거예요. 16,000원 요 자리. 그러면 여기가 1차 목표가겠죠. 여기가 1차 목표가고, 이 자리를 뚫게 되면 그때는 볼벤 상단이 17,000원까지도 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 1차 목표가를 16,000원 잡고 2차 목표가를 볼린저 밴드 상단 정도로 잡고 손절가는 14,000원 잡으시면 되겠네요. 카카오톡 무료 체험방 참여 방법. 영상 하단에 리딩방 참여 링크를 눌러주세요. 참여 코드는 영상 상단 배너를 참조하여 오픈 채팅방에 입장해주세요. 입장 후 인사 부탁드립니다.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시고 갭 교육 영상 시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